반갑습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판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대공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형편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병사들은요, 당당하게 돌아왔어요. 가게마다 먹을 것이 넘쳐났고 모든 사람들은요, 돈도 넉넉히 가질 수가 있었어요. 건축가들은 대도시에다가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를 짓기에 바빴어요. 학교는 아이들로 바글거렸고요.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요,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야말로 미국에 산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1920년대가 되었어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손을 대었어요. 1920년대는요, 미국에서 주식을 팔려고 내놓은 회사들도 많았고, 주식을 사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연말에 큰 돈을 배당받을 수가 있을 그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로 갔느냐 하면 뉴욕시에 있었던 월스트리트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월스트리트라는 곳은요, 17세기에 세워진 담의 이름인데요. 바로 뉴욕 주식시장이 있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20년대가 되면서 미국의 많은 공장과 회사들이 정말 돈을 쓸어 담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나 회사는 이렇게 큰 돈을 잔뜩 벌어들일 수 있는 더 많은 공장과 회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주식을 발행을 막 했는데도요, 팔기가 어려웠어요.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공장과 회사들은요, 돈을 구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1929년이 되어서 주식시장은요, 활기를 잃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왕창 무너지고 말았어요. 1929년 10월 24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주식값은요,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이 주식 팔아치우기가 한 주간 내내 계속되면서 월스트리트 붕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최악의 날은 1929년 10월 29일 화요일이었는데요. 검은 화요일이라고 불러요.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요, 그만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단 한 푼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10년 동안 대부분의 가정에서는요, 돈을 구경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검은 화요일에 이어서 찾아온 1930년대를요, 대공황 시기라고 불러요. 공황은요, 경제공황의 줄임말이에요. 모든 경제활동이 혼란에 빠진 시기예요. 이때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날씨마저 좋지 않았어요. 엄청난 가뭄이 들었거든요. 농장이 폐허로 변해서 더 이상 이 땅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 미국의 대통령은요, 허버트 후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후버 대통령은 1932년에 부흥금융공사란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은행과 회사, 농가에다가 돈을 꿔주었는데요. 이 대공황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루스벨트 후보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오. 뉴딜 정책으로 이 대공황을 반드시 끝내겠소.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40살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어디를 가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어요. 직장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주식시장과 은행을 완전히 개혁할 생각이었어요. 공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민간자원보존단, 공공사업진흥국, 농업조정국 이런 곳이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덕분에 미국은 마침내 공황의 수렁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를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주식시장에서 돈을 날리기 시작할 때에 미국 사람들은 값비싼 유럽 상품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여행도 갈 수가 없었어요. 대공황의 그 거친 물결이 유럽 전 지역을 집어삼켰던 거죠. 유럽에서 대공황의 충격이 유난히 컸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검은 화요일 이전부터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으로 2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를 잃었고요. 전쟁 배상금을 낼 돈을 마련하느라고 허덕이고 있었어요. 독일은 미국과 영국의 은행들에서 돈을 꿔다가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 해마다 전쟁 배상금을 지불했는데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했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다가 돈을 꿔준 미국 은행에서는요, 그 꿔간 돈을 얼른 갚으라고 아우성을 쳤어요. 독일 정부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면초가였던 거죠. 이때 독일에서는요, 아돌프 히틀러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독일이 처한 그 어려움을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출신이었는데요, 스스로를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히틀러는 독일 미술을 공부를 했고 독일 음악에 빠져 지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히틀러는 독일군에 들어갔어요. 독일이 유럽을 다 차지해서 전 유럽의 독일 문화를 퍼뜨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천 명의 독일 사람들은 몇 년간 전쟁을 겪으면서 그저 전쟁이 빨리 끝나주기만을 기다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히틀러는 우리 독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애국심이 모자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어떤 나쁜 세력이 우리 독일 방방 곳곳에 불만을 퍼뜨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딱 지목한 대상이 유대인이었어요. 중세 때부터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어요. 당시 기독교도들은 유대인의 문화나 그 종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저 법으로 금지된 이상한 종교의식을 따르는 무리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잘난 척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 편견이지만, 그렇지만 반유대주의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미움이 유럽 전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반유대주의는 마찬가지였어요. 히틀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독일이 이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유대인들 때문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독일의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는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이 정당에 들어갔는데 보통 나치스라고 불러요. 독일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이 나라를 운영하는데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1921년에 나치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지도자, 총통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대공황 때문에 더욱더 가난해지고 더욱더 굶주려지고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히틀러는 독일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약속했어요. 우리 나치스에게 표를 주시오. 그러면 베르사유 조약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히틀러와 나치스의 인기는 날로 높아져 갔어요. 그리고 1933년에 우리의 지도자는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이제 그보다 더 강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